안녕하세요, 모터시티입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에 혹시 아픈 손가락 같은 선수가 없으셨나요? 개인적으로는 15년도 드래프트 전체 8픽으로 지명한 스탠리 존슨이 바로 그러한 선수입니다. 드래프트 당시 이 프랜차이즈를 책임질 스타 탄생이라는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매우 커서 당시에도 여러 편에 걸쳐 소개할 정도로 애정이 넘쳤던 선수였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스탠리 존슨은 어떤 선수입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에 관해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한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1996년생인 스탠리는 캘리포니아주의 애너하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어머니인 캐런 테일러는 잭슨 스테이트 대학에서 유명한 농구 선수 출신으로 그의 아들인 스탠리를 농구 선수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농구 클리닉을 개설하며 스탠리를 중심으로 또래 아이들을 훈련시키기도 했고, 스탠리가 10살이 됐을 때부터는 그의 멘탈과 BQ에 신경을 쓰며 농구를 보는 시야를 넓히기를 원했습니다. 어느새 9학년이 된 스탠리는 어렸을 적부터 가고 싶어 했던 매터데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9학년과 10학년 때는 주로 인사이드에서 센터 역할을 맡으며 팀을 2년 연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챔피언으로 이끈 스탠리는 그해 여름 처음으로 청소년 국가대표에도 뽑혔는데요. 이후 11학년과 12학년 때는 슈팅가드와 포인트가드로도 뛰면서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는 31승 무패로 팀을 캐리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4년 연속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며 매터데이 고등학교 레전드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의 화려한 레주메를 바탕으로 스탠리는 5스타 리크루시였고 켄터키, 오레곤, 플로리다 대학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애리조나 대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14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자신의 주가를 높이며 팀을 3월 이광난 토너먼트로 이끌며 자신이 속한 팩12 컨퍼런스, 올해의 신인상, 퍼스트팀, 그리고 대학 최고의 스몰 포워드에게 주는 상인 줄리어스 어빙상까지 거머쥐며 NBA 도전을 선택합니다. 드래프트 시작 전에 탑5 지명 이야기가 한창 나온 스탠리를 포함해서 여러 전도 유망한 윙 자원들과 워크아웃을 진행한 디트로이트는 스탠리 존슨과 데빈 부커를 두고 고민 끝에 스탠리 존슨을 8픽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들의 NBA 진출을 오랜 시간 꿈꿔온 스탠리의 어머니는 드래프트 한 달 반 뒤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다시 영상 초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스탠리 존슨은 어떤 선수입니까? 결과론적인 걸 떠나서 이 친구가 장차 디트로이트의 코어 멤버로 팀을 이끌어갈 재능이라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루키 시즌 때는 마커스 모리스의 백업으로 나오면서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르브론 제임스를 상대로 기죽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과연 어떤 요소들로 인해 그를 리그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걸까요? 가장 크게는 위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스탠 밴 건디의 베테랑 사랑으로 인해 스탠리의 출전 시간에 제약이 있던 겁니다. 루키 시즌 때 평균 23분을 백업으로 출전하며 다음 시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즌에 임했지만 생각 많지 디트로이트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스탠 밴 건디가 다양한 로테이션 실험을 하며 네런 힐리어드, 토바이어스 해리스, 그리고 레지 블락까지 끼게 된 로테이션 경쟁으로 인해 들쑥날쑥한 출장 시간과 경기력을 2년차 때 보여줍니다. 3년차 때는 마커스 모리스가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되면서 비로소 주전 3번 자리를 차지하며 시즌 초 팀을 10승 3패로 이끌기도 했는데요. 3번과 4번을 오가는 포지션이 더 잘 맞음에도 경기 중간중간 스탠리와 맞지 않는 옷인 2번 역할을 요구받으며 포지션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 팀 동료였던 레지 잭슨과 안드레 드러먼드 같은 선수들이 주도하는 어리숙한 라커룸 분위기 역시 스탠리의 성장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3점 능력과 대학 때까지 보여졌던 그의 각종 장점들이 그의 NBA 커리어에서는 보여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드래프트 당시에도 슛 타점이 낮은 것에 관한 지적들이 있어서 리그 와서도 슛폼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대학에서 보여주었던 저돌적인 트랜지션 공격도 리그에서는 엉거주춤한 드리블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프시즌의 선택과 집중으로 포커스 두며 단점을 보완해야 할 훈련이 다소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스탠 밴 건디 체제에서 베테랑들을 더 선호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우 약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스펜서 디니디인데, 가능성을 한 번씩 보여주었던 그를 헐값에 내치고 존 루카스 3세, 스티브 블레이크, 저미어 넬슨을 선호한 것만 봐도 당시 팀 육성 시스템 기조를 엿볼 수 있겠죠. 덧붙여서 스탠리의 오프시즌 훈련이 관해 아쉬운 건 그의 어머니의 부재와도 연관 지을 수 있겠는데, 대학 때까지 스탠리의 농구 커리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그의 부족한 부분에 관해 조언해준 게 그의 어머니였는데, 심리적으로 어머니의 부재는 분명 타격이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더 직설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아들의 개선점들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잭 로우와의 인터뷰에서 스탠 밴 건디는 15년도 드래프트를 두고
만약 당시에 8픽으로 데빈 부커를 지명했더라면 어쩌면 지금도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순전히 결과론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부커는 해리슨 쌍둥이의 뒤를 바치는 식스맨이었고 스탠리 존스는 그해 대학 최고의 스몰 포워드에게 주는 상인 줄리어스 어빙상을 수상한 선수였다는 점에서 당시 스탠리 지명이 전혀 이상한 지명이 아닌 정배픽이었고 부커가 디트로이트로 왔다고 해서 스탠 벤건디가 지금의 부커로 키울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린 친구 육성에 관해서는 디트로이트에서 제대로 키운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탠리에게 잘 맞는 육성 시스템을 갖춘 팀과 감독을 만났더라면 좀 더 나은 커리어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고 드래프트 동기인 켈리 우브레가 여전히 리그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비교가 되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저때로 돌아가도 드래프트 때 스탠리를 지명하는 데에는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가 제 기억 속 깊이 박혀있는 거 보면 10년 뒤에도 제 마음 한켠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하루입니다. 더 다양한 글과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통해 보실 수 있겠고요. 농구는 디트로이트.